Can the stock market take more shock than this? What is happening in the stock market? 금요일 뉴욕 증시는 유가의 폭등과 고용시장 악화로 가장 불편한 조합을 마주하며 하락했습니다. 이제 WTI는 배럴당 101달러,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도 101달러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지난주 유가는 무려 35% 급등하며 1983년 원유 선물 거래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큰 주간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There will be no deal without unconditional surrender. 무조건 항복 없이는 협상도 없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시장에서는 중동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The market is shifting from pricing geopolitical risk to grappling with tangible operational disruption. 시장이 이제 전쟁 가능성을 걱정하는 단계에서 실제로 기름이 끊길 수 있는 상황을 걱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금 시장의 분위기도 다소 무거웠습니다. 금 가격은 하루 동안 1% 넘게 올랐고 주간 기준으로는 1.7% 정도 밀렸는데 5주 만에 처음으로 주간 하락세를 기록한 겁니다. 은은 변동성이 더 컸습니다. 금요일에는 2.6% 가까이 반등했지만 한 주 전체로 보면 9% 넘게 밀리며 4주 만에 상승 흐름이 꺾였습니다. 반면 산업금속의 기세가 강합니다. 알루미늄은 지난주 거의 10% 가까이 뛰었고 올해 들어서는 이미 15%를 오르며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외환시장에서의 승자는 달러였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8월 이후 가장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며 이번 주 약 1.4% 상승했습니다. If the Middle East conflict continues, it could mean higher inflation, a stronger US dollar, and fewer chances of Fed rate cuts. 중동 갈등이 계속된다면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달러는 더 강해지겠죠. 그러면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줄어들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점을 9월 아니면 10월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 전쟁은 기업 주가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로열 캐러비안은 지난주에만 10% 급락, 금요일에도 1% 추가로 하락했습니다. 연료비 상승이 크루즈 산업의 부담으로 작용한 건데요. 또 다른 경기 민감주인 캐터필러 역시 3% 넘게 밀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쪽은 블랙록이었습니다. 사모대출 펀드와 관련해 투자자들이 환매 요청이 급증하면서 처음으로 출금 제한이 걸렸기 때문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요청한 9% 환매 규모가 펀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날 주가는 7%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AI 투자에도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오픈 AI와 오라클이 추진하던 텍사스 초대형 데이터 센터 확장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600메가와트 규모 프로젝트였는데요. 이 소식에 오라클 주가는 장중 3% 넘게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AI 투자 소식에 활짝 웃는 기업도 있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 투자 기대 속에 광통신 장비 기업 시에나가 상승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클라우드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확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쟁으로 수혜를 본 대표적인 종목도 볼까요? 팔란티어는 주간 기준으로 15% 급등했고 금요일에도 3% 가까이 오르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The conflict in Middle East bodes well for Palantir's government pipeline. 중동 갈등이 팔란티어의 정부 계약 사업에는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이 회사의 매출의 약 60%가 정부 계약에서 나오는 만큼 전쟁과 안보 이슈가 커질수록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보잉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정부가 737 맥스 여객기 500대 주문을 협의 중인 건데요. 미중 갈등 이후 얼어붙었던 중국 항공기 주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가 주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시간외 거래에서는 소폭 밀리는 모습도 나왔지만 정규장 기준으로는 확실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Minus 92,000. 미국에서 일자리가 늘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사라졌습니다. 2월 비농업 고용지표에서 92,000개 일자리가 감소했습니다. 시장은 5만 개 증가를 예상했는데 완전히 반대 결과가 나온 겁니다. 실업률도 0.1%포인트 오르며 4.4%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에서는 그래도 고용은 버텨주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는데요.
This will feed worries that the labor market is softening. 이번 숫자가 노동시장이 식어가고 있다는 우려를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고용이 약해지면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내리겠네 하고 안도하곤 하는데 이번에는 해석이 쉽지가 않습니다. 고용은 약해지고 유가는 치솟고 전쟁 리스크는 커지고 있는 이 현상. 스태그플레이션이 자꾸 거론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월가는 이 고용 숫자를 단순히 경기 둔화가 아니라 경제 흐름의 신호로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유조선을 보호하기 위해 200억 달러 보험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We are confident that this plan will get overflowing again. 이 계획이 석유 공급을 다시 정상 궤도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문제가 이렇게 쉽게 해결될까요? Tank is not moving because they fear for their physical security. 지금 선주들이 걱정하는 건 보험료나 돈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배의 실제 안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을 제공한다고 해서 곧바로 유조선이 움직일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월가에서는 이미 유가 전망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원래 브렌트 유가가 3월에는 80달러대, 2분기에는 70달러대 후반에서 움직일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최근 페르시아만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유가가 더 크게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Oil prices could exceed the peaks of 2008 and 2022 if flows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remain depressed.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흐름이 계속 막히면 유가가 2008년과 2022년 최고치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됐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를 뽑는 헌법기구인 전문가회의가 압도적인 다수로 선출이 됐고 이란 군사 권력의 핵심인 IRGC,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곧바로 충성을 맹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모즈타마 하메네이는 혁명수비대와 정보기관의 영향력이 큰 마쿠 실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중동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See you tomorrow.